모공 패드, 모공팩, 모공 클렌징, 뭐 모공 미스트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모공 상태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럼 허위 광고로 다 고소하면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가라앉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모공도 눈에 띄게 되는 거거든요. 기형 유발하는 게 확실해가지고 진짜 확실하다고요? 모공 줄이는 법이 있나요? 등드름은 이건 어떻게 콜링성 두드러기가 있어가지고 부모님 원망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약간 피부까지 일부러 야 이거는 비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름하면 피부가 뭐 빨리 지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땡볕에 시달린 피부가 막 이제 지쳐서 막 땀 흐르고 화장 흐르고 뭐 그러는데 이게 근데 모공이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누가 준 화장품 잘못 발랐는데 그게 모공이 엄청 커졌다 막 이러는데 모공이 왜 커지는 거예요? 모공은 원래 사실 이제 다 있는 거잖아요. 모공이 없을 수는 숨 없는데. 쉬는 구멍이니까. 그 모공이 뭐냐면 정확하게 그 털이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이로 피지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지가 배출되는 통로기도 해서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난 사람들 보면 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모공이 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모공이 커진다는 건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피지가 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넓어지는 거고 그 벽을 이루는 탄력 섬유들이 약해져서 점점 이렇게 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 모공은 조금씩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제가 알기로 피부 유분이 줄어가지고 뭐 기름이 좀 준다고 하던데 기름은 주는데 피지 분비량은 뭐 나이가 많이 들면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제 그 모공을 지지하고 있는 뭐 탄력 섬유들이 약해지면서 모공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처지면서 세로 모공도 도드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모공이 없던 모공도 눈에 띄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유분이 코에 유독 많은 건가요? 피지가 코에 제일 많잖아요. 네, 그게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위랑 이제 모공의 뭐 개수나 크기랑 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코 쪽이랑 요 가운데 볼 쪽이 피지 분비량도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모공도 넓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SNS 광고 보면은 뭐 죄다 모공 관련된 상품이에요. 무슨 모공 패드, 모공팩, 모공 클렌징, 뭐 모공 미스트 하는데 피부과 안 가고 사실 저런 것만 잘 발라도 집에서 케어가 가능한지 업자 입장 말고 예. 없죠. 정말 저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사실. 왜냐면 이제 모공 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잘못 막 자극하시고 코팩으로 모공 다 흡착하고 뭐 요즘엔 코 칫솔이라고 해서 모공 부위를 칫솔로 닦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모공벽을 자극해서 오히려 더 이제 모공을 늘리고 네, 그래서 더 돌이킬 수 없는 모공 상태로 진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모공은 저런 관리 제품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그럼 것 허위 같아요. 광고로 다 고소하면 돼요? 네, 근데 뭐 일부 뭐 특정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쇠가 지징해가지고 1초에 몇 번 진동한다 막 이렇게 지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각질 제거하고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다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뭐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면 더 예민해지고 뭐 피지 분비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잘 못하면 네. 하지 말라는 네네 거네요. 그게 더 낫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공이 넓어지면 사실 답이 없다고 하는데 모공 줄이는 법이 있나요? 무조건 피부과인가요, 이거는? 줄인다는 게 이 넓어진 모공을 줄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쉬운 일은 피부과에서도 아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피부과에서도 되게 강한 저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를 좀 세게 쏘고 몇 회 이상 하면 이제 좀 줄어드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전에는 정말 그러니까 쉽게 좋아지진 않아서 사실 홈케어만으로 모공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모공은 네. 아예 애초에 관리를 잘해서 안 넓히는 게 최우선이네요. 근데 예방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이제 뭐 무조건 피부과 와서 이만큼 돈을 써라 절대 이런 얘기는 아니고 홈케어로 그래도 예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래도 화장품 중에는 레티놀 제품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라?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이 있거든요. 하나 해주세요. 하나의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대충 네. 뭐 이런 제품들 뭐. 그 아이오페에서 나온 레티놀도 있고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 뜨네. 네. 레티놀, 아이오페 레티놀. 근데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조금은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네, 것도 맞아요. 방법이 네. 그러면은 올인원 같은 거는요? 지금 아이오페 치니까 맨 올인원 뜨던데 3in1 이런 거.
아마 비추? 거기에는 레티놀이 안 들어있는 제품일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레티놀이 들어갔으면 레티놀이라고 아마 광고를 써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무조건 이걸 쓰면 모공이 좁아진다 이런 뜻보다는 그 홈케어로서 쓸 수 있는 제품 중에는 이게 가장 효과가 높은 그 뭐지? 편이다. 피부 벗기는 거 풀악셀? 네. 그거 하면은 모공 줄어요?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레이저를 하면 아무래도 모공을 좀 줄여줄 수 있죠. 네. 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그 피코 프락셀이라는 게 요새 최신 프락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모공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거 지금까지 해본. 하면 한 2주 동안 햇빛 보면 안 된다고 막 우산 쓰고 앉아 있던데. 그 기존의 그런 네. 막 피부를 되게 세게 자극했던 그 통상적인 네네네. 프락셀은 그런데 요즘 노상민 원장님이 말씀하신 피코 프락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냥 며칠만 뿔긋뿔긋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으면서 그냥 피부 큰 자극 없이 모공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데 방법이어서 그것도 막 네. 몇 번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몇 번씩 하셔야지 됩니다. 네. 왜 한 방에 하는 건 없어요? 있는데 약간 피부과에서 일부러 야 이거는 비밀로 하자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예 절대 아니고요. 한 방에 하려고 하면 진짜 세게 쏘면 한 번에 최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고 약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필요합니다.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그 강도가 다른 거군요. 그럼 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근데 사실은 모공 치료는 피부과에서 정말 뭐 10번, 20번 받는다고 도자기처럼 매끄러워지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신경 쓰였던 그런 넓어진 모공이 조금 눈에 덜 띄고 이제 그냥 주변이랑 요철 없이 그냥 개선되는 정도를 기대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피부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데 이게 약간 오돌오돌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반팔 입으시면은 이게 막 닭살 돋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이거 고민인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뭐 병명이 따로 있나요? 주로 이제 뭐 모공 각화증이라고 해서 모공 이제 각질이 쌓여가지고 이게 약간 오돌오돌 닭살처럼 보이는 네. 거고 주로 이제 이런 위팔에 생기고요. 네. 이게 앞팔보다 위팔에 생기고 허벅지 이런 데 이제 주로 생기는데 뭐 원인은 특별히 없고 사실은 타고난 게 제일 크고요. 그럼 저는 부모님 원망하는 거 말고는 네. 없어요? 치료 방법이? 네. 치료는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 조금씩 나아져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런 치료는 아니고 일종의 어떻게 미용 시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일단 뭐 바르는 거는 보습제나 이런 것만 발라도 좀 이렇게 완화돼 보이는 게 있고 이걸 정말로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 하면은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뭐 저는 약간 필링 같은 걸 좀 강하게 해주면 이게 좀 매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등드름이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뭐 나시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등드름이 사실 진짜 고민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등드름은 이건 왜 나는 거고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처럼 그냥 등 부위에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각질도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뭐 등에 뭐 헤어 제품 닿거나 뭔가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치료도 얼굴 여드름 치료랑 똑같이 뭐 필요하면은 뭐 연고제 도포하거나 뭐 먹는 약이나 뭐 필링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병행해서 네, 등드름 치료하시면. 저는 묘기증? 그게 어느 순간부터 생겼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붓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술 먹어서 몸에 수분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 두드러기 일종이죠. 묘기증은 이제 그래요? 긁으면은 튀어 올라오는 현상인데 어떻게 해야 술 돼요? 먹었다고 꼭 그러진 않고. 그 묘기증도 약간 만성 두드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는 유병률이 거의 6%에서 10% 가까이 뭐 많게는 보고가 돼서 이제 저희가 뭐 2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정도 되게 흔한 병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술을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져 생긴다기보다는 이게 두드러기가 술을 먹으면 좀 악화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약간 가렵게 하는 물질이 잘 나오는 건데 그런 세포들이 되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좀만 더워지면은 막 몸이 따가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방 가서 울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사라지고 한 몇 년 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몸이 간지러워서 막 이렇게 긁으면 자다가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뿌렇게 부어있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내 이름도 써보고 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엔 신기하다 이랬는데 갈수록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고 안 그런 날이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생길 때 가려운 느낌이 있으세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먹는 항히스타민제나 그런 거를 좀 그 약하게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조금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피부묘기성 두드러기가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 가려우면요? 안 가려우면 그냥 어차피 몇 시간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냥 약물은 필요 없고 뭐 과음이나 그런 거만 무슨 뭐 피하시면 바디로션 바르라고 막 이러던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건조하면 가려워지니까 이제 그거 막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게 거구나. 하는 거죠. 예. 묘기증 치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예, 그래요? 가려. 그럼 그냥 피부과 가서 얘기하면 돼요. 저 묘기증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부 묘기증 이제 항히스타민제로 잘 조절이 되고요. 사실은 이게 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뭐 약을 먹으면 뭐 얼마 기간 내에 사라지느냐, 그건 사실 알 수는 없고 몸에서 이제 과반응, 몸에서 좀 그 몸에 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가라앉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항히스타민제를 약간 비타민 먹듯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도 돼요? 매일 복용하셔도 돼요. 너무 근데 과한 이제 양만 아니면?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이제 뭐 1세대부터 뭐 3세대, 요즘 4세대까지 나왔는데 졸림 부작용이 없는 뭐 요즘은 뭐 2세대 이상만 드시면 하루에 하나를 드시는 거는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요즘 뭐 그렇게 핫하다는 여드름 약 로아큐탄? 이게 뭐고 약간 부작용 및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이 뭔지. 로아큐탄은 그 미국의 오리지널 제품의 이름이고 철수했는데 국내약은 팔잖아요. 국내약은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유튜브에서 이거 먹으면 뭐 여드름 안 나요? 라는 이런 동영상이 이제 뜨니까 네네. 사람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도 어그로가 끌리겠네요. 어그로가 끌리죠. 그럼 네. 피부로 떠나는 여행에서도. 근데 저게 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효과 여드름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좋은데 이게 약간 양날의 검처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쓰는 걸 되게 제한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형 유발하는 게 확실해가지고. 진짜 확실하다고요? 100%까지는 아닌데 그게 50%였나? 하여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임신 카테고리 X약이어서 거의 이제 대부분 기형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뭐 임신 가능성이 없거나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고3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 자주 못 내원하니까 그런 심한 여드름 환자분들한테는 부작용을 다 설명하고 처방은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어릴 때 뭐 고3 학생들은 내원을 못하니까 뭐 먹는다고 쳐도 이게 약간 몸에 그 성분이 조금은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 만약에 그 학생이 뭐 19살 때부터 한 20살 때까지 먹었어요. 그럼 안 돼요. 30살쯤에 만약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분이 아예 다 빠져나가나요, 몸에서? 조금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에는 약을 끊고 1개월 후에는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끊고 나서 했을 때 무슨 기형이 유발돼 그런 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빠지는 게 줄어야지 되기는 하거든요. 머리가 좀 시간 지나면 돌아올 수가 있어서 염증 때문에 생기는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 쓰는 게 맞고. 검콩, 흑미, 음식을 먹어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고 하려면 모낭주사라는 게 효과가 있나요? 뭐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 그거보단 PRP를 좀 더 추천을 하나요? 휴지기 탈모는 뭐예요? 머리 잘 나는 음식 좀 알려주세요. 잘 대답하셔야 되는 게 아이를 어떻게 갖죠? 그런 질문. 빨개지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몰라도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